반갑습니다. 고1 내신 신사고편 이번 시간은 한글 맞춤법의 원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글을 쓸 때 어떻게 정확하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법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 제 1장 보시면 총칙입니다. 총칙 제1항 보면 한글 맞춤법은요. 표준어를 어떻게 하느냐. 대상이 표준어입니다. 소리대로 일단 적습니다. 기본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소리대로 적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입에서 소리 나는 대로 그것을 표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단어의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예가 나왔는데요. 자, 위에 것과 아래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 어떻게 발음합니까? 예, 그냥 책 이렇게 되지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구름. 얘는요, 달리다. 이렇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발음하고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근데 얘랑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렇게 소리 내고요. 이렇게 표기합니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러한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별 상관이 없이 얘를 발음하면 이거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문제는 아래 것입니다. 왜 아래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보겠습니다. 얘를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음절의 끝소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비읍, 앞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아, 패 이렇게 되죠. 얘는요, 암, 날 음절의 끝소리와 비음화를 거쳐서 암날 이렇게 되죠. 그런데 보시면 똑같이 앞이라는 글자가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났고요. 얘는 이렇게 소리가 났고 얘는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앞을 이렇게 표기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얘네들을 보고요. 이 앞이라는 글자를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을까요? 얘네들의 뜻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소리대로 적었을 때 원래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는 어법에 맞게 원 형태에 맞게 이렇게 표기해 주라는 겁니다. 단 발음은 이렇게 하되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헷갈릴 겁니다. 왜냐면 띄어쓰기거든요.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여러분들 편지 같은 거 잘 쓰지 않을 텐데 특히나 문자 같은 거 보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고 정확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라고요. 단어는 띄어쓰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단어가 뭐냐고요, 여러분들. 단어. 영어 할 때 영어 단어장 만들고 열심히 외우잖아요. 그런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국어에서 이런 말 들어봤죠? 품사. 품사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 중에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놓은 단어의 갈래를 품사라고 하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품사 수업을 하는 거 아닌데 간략하게 보면 거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총 9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단어라고요. 그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띄어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띄어서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번 볼게요. 예를요, 이렇게 행복, 시아버지, 합창단
이렇게 띄어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행복시 아버지 합창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의 단어로 봤고요. 시아버지 합창단을 각각 하나의 단어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 쓴 겁니다. 아래는요. 행복시를 하나의 단어로 본 거예요. 그 다음 아버지와 합창단을 각각 하나의 단어로 봐서 이렇게 띄어 쓴 거죠. 어떻게 띄어 쓰느냐에 따라 뜻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규칙은 뭐라고요? 각 단어는 어떻게 하면 된다? 띄어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41항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각 단어는 다 띄어 쓴다라고 했죠. 이거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조사라는 품사 단어가 있어요. 이 조사는요, 앞말에 붙여 쓴다고요. 조사는 단어지만 홀로 쓰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말에 이렇게 기생해서 붙어서 사용되는 문법적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붙여 써야 합니다. 보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있는 단어가, 눈에 띄는 단어가 뭡니까? 꽃이죠. 꽃이라는 명사, 대상이 있습니다. 이 단어에 지금 옆에 보세요. 이, 마저, 밖에, 에서부터, 으로만, 이나마, 이다, 입니다.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띄지 않고 붙여놨죠. 그 이유는 뭘까요? 얘네들이 전부 다 뭐기 때문입니까? 조사이기 때문에 체원, 명사에 붙여놓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나온 조사들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다나 입니다 빼놓고는 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보면 조사의 종류를 나열해 놨어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조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은 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조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알아두면 얘들 나오면 뭐 갖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죠? 이게 조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눈에 익혀두세요. 잠시 정지시키고 얘네들을 눈에 익혀두시면 이번 시험 띄어쓰기 부분에서는 틀릴 일이 없을 겁니다. 자, 조사는 단어이지만 띄어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여러분들 명사라는 품사 들어봤죠? 그것과 관련되는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의존 명사는요. 앞에 오는 단어와 띄어 쓰는 겁니다. 뒤에 오는 단어 중에 조사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좀 전에 배웠죠? 조사는 붙였으면 됩니다. 그러면 의존 명사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명사가 어떠한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부류라고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통칭해서 명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세요. 의존이라는 말 있죠. 의존이 뭐냐면 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존 명사 앞에는 어떠한 다른 단어가 와야 돼요. 걔를 뭐라고 하느냐? 품사로 하면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를 꾸며주는 단어의 부류를 관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문장 속으로 들어가면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관형어라고 합니다. 아마 학교에 수업하실 때 요 용어를 쓰실 수도 있고요. 문장 성분의 용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와야지 그 다음에 띄어 쓰고 뭐가 온다? 의존 명사가 온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앞에서 배운 거 명사도 의존 명사도 명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사는 붙여서 써야 한다라는 것. 이 구성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는 것이 힘이다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의존 명사입니다. 것이 의존 명사인데 자,
여기를 제가 가려볼게요. 것이 힘이다. 문장이 성립돼요?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의존 명사 앞에는 관형사 혹은 관형의 역할을 하는 말이 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아는 이라고요. 그 다음 이 단어와 의존 명사는 띄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요. 조금 전에 조사표에서 봤을까요? 주어를 나타내주는 주격조사예요. 조사는 붙여놨죠. 자, 그러면 이 아는을 제가 잠시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동사 형용사의 기본 형태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어간 플러스 다가 된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동사 형용사라는 품사를 문장 속에서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관형사형 전성어이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관형어로 전성 바꾸어준다라고요. 그게 무엇이 있느냐면 은, 는, 던, 을 있어요. 얘를 붙여버리면 품사, 동사, 형용사가 관형어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의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은 원래 기본 형태가 알다잖아요. 알다, 뭔가를 알다. 여기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 붙인 거예요. 그런데 알는 이렇게 발음하면 조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는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관형어가 됐죠. 의존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고 것이라는 의존 명사가 위치하게 된 겁니다. 자, 다 비슷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게 이 부분이죠. 수가 의존 명사예요. 그런데 앞에 어떤 단어가 왔습니까? 하다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리을이 붙어서 관형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띄어서 수, 의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의존 명사 앞에는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이 오는 거예요. 반드시 띄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입니다. 먹을 만큼 먹어라. 자, 보세요. 만큼, 얘가 의존 명사인 거예요. 이 앞에 성분이 뭡니까? 먹다라는 말에 을이라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결합해서 관형어가 되고 띄어쓰고 의존 명사가 오는 형태라고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 더 첨가하면 이 의존 명사 뒤에는 조사가 오는데 조사가 올 경우는 붙여 쓴다라는 것. 자, 조사와도 마찬가지 제가 의존 명사의 종류를 간략하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잠시 정지시킨 다음에 이것들을 필기하고 머릿속에 외워두세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빠르게 이거 의존 명사의 종류구나 생각하면서 앞말과 띄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가끔 이제 문제를 낼 때 선생님이 조금 어렵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단어인데 그 단어가 조사가 될 때도 있고요. 의존 명사가 될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가지고 띄어쓰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한 세트고요. 이렇게가 한 세트입니다. 수영장을 호수만큼 크게 만든다. 게임을 할 만큼 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동일한 단어가 눈에 띄죠. 여기 만큼, 여기 만큼이라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은 띄어쓰기 하는 거니까 띄어쓰기만으로 조사인지 의존 명사인지 구분시켜 드릴게요. 자, 조사는 어떻게 한다? 앞말에 붙여 쓴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쓴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호수라는 명사와 그 다음에 만큼이 왔죠. 지금 딱 보니까 붙여놨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됐습니까? 앞말에 붙여 쓴 조사가 된 거고요. 자, 게임을 할 띄우고 만큼 되어 있다고요. 앞말과 띄었으니까 이 만큼은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된다라는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배운 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다 외우면 여러분들 폭망합니다. 원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법대로 합시다. 정말 겁난 말이죠. 저기 대로. 너희가 들은 대로 말해줘. 똑같은 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앞에 붙어 있으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법이라는
단어에 붙었으니까 조사. 얘는요. 들은 띄우고 대로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44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띄어쓰기의 연속입니다. 자, 44망 보시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의존 명사 했잖아요. 의존 명사. 자, 여기 보시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정확하게 하면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고요. 일반 명사도 단위를 나타낼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그걸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발 한 켤레, 고기 몇 마리 할 때 켤레 마리처럼 어떠한 수 뒤에서 그 수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들은 앞말과 띄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개 되어 있죠. 이 개가 뭐가 되는 겁니까? 단위가 되는 거죠. 단위 앞에는 수와 관련된 말이 온다고요. 그러면 이 말과 띄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품사로 하면 수, 관형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차 한 대입니다. 얘가 단위라고요. 그러면 수를 나타내는 말과 띄었으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요. 차도 이거요. 붕붕 하나의 단어라고요. 한도 뭡니까? 숫자 1과 관련된 하나의 단어라고요.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죠.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한다? 띄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소돈. 여러분들 이 단어는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금 셀 일이 없잖아요. 세면 진짜 금수저고요. 개부러. 자, 그러면 돈이 금을 셀 때 쓰는 단위예요. 이때 앞에 오는 이 서가 숫자 3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 역시 하나의 단어니까 차 한 대랑 똑같습니다. 얘도 이렇게 띄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비싸죠. 소 한 마리 이렇게 있습니다. 말이 역시 뭡니까? 동물의 개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수와 관련된 말과 이렇게 띄우면 되고요. 이 수와 관련된 말도 단어고요. 그 다음에 소 역시 단어니까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벌 뭡니까? 옷을 셀 때 쓰는 단위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띄우면 되고요. 10살요. 42살요. 자, 살이 나이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위니까 이렇게 띄었으면 되고요. 조기 한 손. 여러분들 대나 살이나 벌이나 말이나 이런 건 자주 쓰지만 돈이나 그 다음에 조기를 여러분들이 셀 일은 진짜 없죠. 그런데 이런 어색한 문장들이 나오면 암기하고 있으면 편합니다. 조기를 셀 때는 손이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여기 수와 관련된 말과 띄었습니다. 이 손 보고 선생님 조기에 손이 달렸나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연필 한 자루가 단위라는 걸 모르면 이거 수업 들으면 안 돼요. 자, 앞에 이렇게 띄우면 되고요. 이렇게 띄우면 되죠. 다음 이제 띄어쓰기 배운 거 있잖아요. 띄어쓰기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자, 천천히 여러분들 먼저 정지한 다음에 한번 먼저 해보세요. 그 다음 제가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어떻게 끊으면 되냐면 제가 써볼게요. 소녀가 그 다음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띄어 쓰는 게 정답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띄어 썼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뒤집어서 왜 그러냐라고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소녀 품사가 뭡니까? 명사잖아요. 대명사인가요? 자, 소녀라는 채언이라고 합시다. 명사, 대명사, 수사를 채언이라고 묶을 수 있거든요. 자, 이 뒤에 가가 있죠. 가라는 단어. 자, 이 가라는 단어가 소녀 앞에 이렇게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 뭐였습니까? 문법에서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니까 이렇게 붙였다고요. 그리고 얘도
뒤에 오는 말과 당연히 띄어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꽃입니다. 누가 봐도 명사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명사 뒤에 이렇게 딱 붙여져 있으니까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고요. 우리가 배운 것만 가지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뭐죠? 어떤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형용사라는 하나의 단어가 되니까 앞말과 띄어 쓰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를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띄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 뭡니까? 대명사지요. 대명사. 그리고 뒤에 붙였잖아요. 이를 여러분들 를 모르면 안 되죠. 을은 뭡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관 뚜껑 덮을 때까지 그냥 뭐 목적격 조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국어 전공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는 앞말에 붙였으니까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띄고요. 그 다음에 만난 지가 문제가 되죠. 자, 앞부분에 제가 의존 명사표 보여드렸잖아요. 자, 지수리, 나위, 따위 주어성 의존 명사라고요. 그러면 의존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앞에는 뭐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이 와야 돼요. 만나다. 만나는 기본 형태가 뭐죠? 만나다. 그 어간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결합돼서 관형어라는 문장 성분이 되고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형태라고요. 하지만 의존 명사니까 띄우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달 뭡니까? 의존 명사라고요. 의존. 의존 명사. 그러면 의존 명사는 앞에 오는 수와 관련된 단어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띄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의존 명사도 명사니까 뒤에 오는 조사와는 이렇게 결합시키면 붙였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났다는 뭡니까? 동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한 단어니까 이렇게 띄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시간이 되게 길었는데 여러분들 지루하지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고양이를요 두 마리 기른다. 이렇게 띄었으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대명사잖아요. 는은 뭘까요? 앞에 조사표를 확인해 보세요. 보조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조사니까 보조사도 조사니까 앞말에 붙여 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 명사지요. 한 단어니까 이 두 사이를 띄었으면 되고요. 를 나왔잖아요. 목적격 조사 붙여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마리요. 마리가 뭡니까? 좀 전에 했죠.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그래서 앞에 오는 수와 관련된 말과 띄어 쓰고요. 이 말도 단어니까 이렇게 띄었으면 되죠. 그 다음에 뒤에 기른다. 뭡니까?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하나의 단어죠. 이렇게 띄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여러 가지 문법 요소, 의존 명사, 조사라는 문법 요소가 있었어요. 이걸 제가 정확하게 다 설명할 시간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배우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 정도 알고 아, 이렇게 띄었으면 된다.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